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얼마 전 개봉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돌비 애트모스 음향을 적용하여 더욱더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봉일날 가서 돌비 애트모스로 감상했던 한 관람객은 입체 음향 뒤진다예 라며 돌비 음향의 기술력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가짜 돌비 2만원에 틀었던 거냐며 항의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메가박스에선 돌비 애트모스 미적용 관련 사과 및 보상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배급사 측의 사정으로 상영용 파일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돌비 시네마 및 돌비 비전 플러스 애트모스 관에서는 애트모스 사운드 믹싱이 이루어지지 않은 버전을 상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지난 프리미어 상영에서도 애트모스 사운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씁니다. 결국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며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돌비를 찬양했던 사람들은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뭔가 허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허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확실히 아이폰을 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입니다. 스마트폰 갤러리에 2020년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은 원래는 고딩 때 일진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고 했는데, 아이폰 XS 맥스 64GB 오너가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씁니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 봉지 버려져 있길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학생 때는 일진은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아이폰 XS 맥스 64GB 오너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진다며,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캡처되어 정말 수많은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글 이전에 원본이 있었는데, 19년 자격증 갤러리에 전기기사 따니까 레알 자존감 상승한다며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고,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전기기사 이 생각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진다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본보다 이 아이폰 썰이 훨씬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결국 그 패러디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확실히 철권을 시작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확실히 황금방울 30강을 찍고 나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확실히 선문대 들어오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확실히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등 인생을 달라지게 한 아이템들이 기출 변형으로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저씨가 뭔데 아는 척을 해요? 입니다. 2019년 NTC 텔레비전 코리아라고 하는 매체에선 울산 방송 뉴스를 인용해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이 3년 안에 1000일에 한 번 충전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다는 찌라시성 기사를 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진이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삼진법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모든 반도체는 이진법인데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삼진법 반도체는 더 빨리 정보를 처리하는 고성능 반도체라며, 특히 이진법 반도체보다 소비 전력이 1000분의 1 수준이라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2-3년 뒤 상용화 전망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었는데요. 거기엔 임춘택이라는 사람이 이건 심하게 부풀려진 얘기라며 삼진법이 됐다고 전력 소비가 1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무선 통신과 디스플레이 전력 소비 비중이 큰데 1000일씩이나 배터리가 갈 수도 없다며 기사를 내려야 한다는 댓글을 남깁니다. 거기엔 너무 확신을 하는 댓글을 다루신다며 그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임춘택 씨의 프로필을 클릭해 들어가면 카이스트와 기스트에서 에너지와 미래 전략을 연구했고, ADD와 BH에서 국방을 다뤘고, 과학 국정과 기술 사상, 에너지 기술로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소개글과 함께 어마어마한 본인의 이력을 이렇게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를 욕하기 위해 들어왔던 사람들은 프로필이 다 말해준다며 숙연해진다면서 멋있다는 글만 남긴 채 돌아왔었는데요. 실제 6년이 지난 지금도 배터리가 하루도 제대로 못 가는 거 보면 이 기사 뻥카였을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다음은 인스타 허세류 레전드 사건입니다. 오파는 사이트인 오파드 오피셜 인스타에는 불미스럽고 괘씸한 사건이 생겨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피드가 올라옵니다. 오파드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은 대부분 한정판 혹은 시즌제 디자이너 브랜드
브랜드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파드에선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반품 교환이 힘들다고 구매 전 주의사항에도 적어두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구매자분이 필웨이를 통해 오파드에서 발렌시아가 웨이브 로고 티셔츠와 배트멍 스태프 티셔츠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8일 후 사이즈 미스란 이유로 반품 신청을 하였고 오파드는 반품 주소 등을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티셔츠 2개를 모두 일주일을 꽉 채워 반품 신청을 하니 쎄한 느낌이 들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한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내역이 나오고 핸드폰 번호도 필웨이 구매 내역과 일치하여 구매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 구매자의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 오파드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입고 착용샷까지 찍어서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진만 다 뽑고 SNS에 올린 후 필웨이를 통해 반품 신청을 해서 반품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전화 통화를 하여 어떤 이유 때문에 반품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뻔뻔하게도 정말 천연덕스럽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라고 하길래 아 그럼 시착해 보신 것 외엔 착용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라고 재차 물어봤을 때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런데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말하며 인스타그램엔 어떻게 밖에서 입고 찍으신 착용샷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 비로소 본인이 착용한 게 맞고 밖에 나가서 착용까지 하고 반품한 게 맞다 라고 거짓말을 실토했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선처를 원하길래 아직 어린 나이인 것 같아 본인이 입은 제품은 본인이 다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이 하는 SNS에 사과문을 다음날까지 써서 일주일간 올려놓으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자 죄송하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과문은커녕 본인이 입은 제품들을 택도 제거하지 않았는데 사이즈 교환이 불가능하냐, 자기가 받자마자 오픈 직후에 목 부분에 작은 오염이 있어 혹시나 해서 촬영을 해놨었는데 새 상품인 걸 확인하고 보내준 게 맞냐 등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오파드의 연락은 피하며 필웨이를 통해 재배송 처리 요청만 띡하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스타에 사진만 올리는 허세쟁이들은 은근 많기도 한데 골프 치러 가서 골프는 안 치고 사진만 수천 장 찍어 올리는 분도 있고 집 보러 가서 집은 제대로 안 보고 사진만 찍고 오는 민폐러들도 있다고 하며 중고거래 한다고 와서는 고가의 시계를 착용해보고 사진만 찍어 인스타에 올리는 등 정말 많은 인스타 허세쟁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모닝와이드에 나오는 흡연쟁이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한 차가 그냥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비상등을 켜고 30초간 가만히 있다가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그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뒤에 있던 운전자는 2분 정도 계속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중침하여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불박에 찍혔다고 하네요. 흡연 허세쟁이는 은근 많기도 한데요. 아주 옛날 자료인데 폭풍 간지라며 요새 내 나이층에서 은어로 불리어오는 말이라며 말 그대로 간지가 폭풍처럼 몰려온다는 뜻인데 간지라는 말은 좀 쓰면 안 될 것 같다며 본인이 가장 멋있는 몇 순간을 캡처해서 올려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배에 불 붙이는 사진과 함께 멋있지 않은가 한쪽 눈을 가리고 담뱃불을 붙이기 전 캬라고 하고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과 함께 흑백으로 찍었다면 이라는 엄청난 후회가 밀려온다는 멘트를 치기도 하고 담배를 피는 모습과 함께 이 컷도 나름대로 만족하는 사진 중 하나라는 멘트도 치고 마지막으로 보햄씨가 마스터 자그만치 5,000원짜리 담배 이거 살 때 손 좀 떨렸다며 나름 좀 멋있지 않은가 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문신쟁이가 다른 문신쟁이에게 EJ 시전한 글입니다. 2019년 우때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2년간 문신일을 하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때려치우고 지금은 그냥 전향한 회사 다니는 평범한 문신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깨 쪽에 자그마한 타투 하나밖에 없었는데 2년간 타투 일을 하다 보니 온몸에 비즈니스 타투가 새겨졌다고 하는데요.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을 알기에 타투쟁이들도 문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평상시에도 어른을 항상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행동 조심하고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몇몇 문신쟁이들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많이 한 다음에 에피소드를 푸는데요. 그는 타투이를 배우면서 술집 주방 알바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홀서빙 여알바가 오더니 도와달라며 한 테이블에 갈 때마다 손님이 문신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정말로 지 테이블로 여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어깨를 슥 긁는 척 하면서 반팔 걷고 손바닥만한 문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홀 여자애가 소주 가져다 주는데 또 어깨를 슥 긁으면서 번호 좀 주면 안 돼요? 네, 무서운 사람 아닌데 라고 했다는데요. 남친 있다고 해도 알바 여자애한테 찝적대자 그 여자애는 오빠가 대신 나중에 반팔 입고 전마들 서빙 가면 안 되나? 라며 대신에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라며 딜을 했고 글쓴이가 남친이라고 해달라고도 부탁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케이 하고 창고에서 반팔로 환복한 뒤 그 테이블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고 하는데요. 왜 부르셨나요? 라고 하자 물 좀이라고 하길래 물 셀프입니다 라고 하자 넵 이라면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내 여자친구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라고 하니 아 죄송합니다 남자친구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뭐라 하지 마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니 예 죄송합니다 라며 엄청 쫄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은 지들끼리 쏙닥쏙닥 몇 번 하드만 새로 시킨 안주 손도 안 대고 바로 나갔다는데요. 본인은 싸움 엄청 못한다며 문신은 전투력 측정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문신하는 것까지야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 문신을 본인 허세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